오순영 한글과학 컴퓨터 CTO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과 컴퓨터에서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오순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포럼이 제약 쪽, 의학 쪽에 계신 분들이 모인 자리로 알고 있는데 IT에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산업 간의 장벽이 조금 무너져서 저희에게도 좀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그 AI 기반의 콜센터를 활용한 K-방역에 대한 사례입니다. 우선은 한글과 컴퓨터는 잘 아시고 계시는 게 이제 한글 프로그램하고 오피스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콜센터를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한글과 컴퓨터는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K-방역 관련해서 저희가 마스크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소프트웨어 쪽, 블록체인, IoT, 열화상 카메라도 하고 있고요. 방역 마스크, 소방, 사회 안전망 다양한 분야에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AI 콜센터를 하게 된 이유는 한글과 컴퓨터가 올해가 30년인데요. 저희가 언어, 그다음에 문자 이런 것만 저희가 3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에서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챗봇, 다양한 AI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분야에도 저희가 뛰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1월 달에 이제 들어와서 어느 순간 갑자기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규모의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을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도 되고 양성인지 음성인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보건소나 이렇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거는 전화죠. 전화통화였습니다. 전화통화인데 전화통화의 문제점은 10명, 20명, 100명은 그래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00명이 되고 8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저희가 콜센터를 이제 처음에 보건소도 그렇고 다 어프로치를 콜센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발생했던 문제가 콜센터의 집단 감염이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가 이제 폐쇄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 재난이 발생했는데 요구되는 콜센터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여럿이 모일 필요가 없는 비대면 환경이 분명히 돼야 되고요. 긴급한 상황에서 대량 콜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비포 코비드-19에서 콜센터는 집단 감염에 취약했고 그다음에 대량의 콜 처리가 불가했고 인력이 이제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콜센터는 방을 가지고 있죠. 저희가 콜센터 업무를 하려면 어떤 그 자리가 다 사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AI 컨택센터는 어떻게 되냐면 비대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돌리기 때문이고요. 대량 콜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이 받쳐주면 한 번에 1000명, 10,000명 전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고요. 어떤 기반이 없어도 요즘은 모든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축하지 않아도 남의 어떤 클라우드 환경을 빌려서 저희가 쓸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면 처음엔 열 체크하고 기침 체크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다양한 체크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똑같은 콜센터 직원들이 똑같은 메시지로 이걸 다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교육이라는 걸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콜센터에서는 그 AI 콜센터에서는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에선 이거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가 마침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사실 준비하고 있었던 거는 금융 쪽에 AI 콜센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 상황이 돼서 저희가 3월 달에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뭔가 기부를 하는 거는 물품을 기부하는 거는 IT 회사가 할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네이버 클라우드 쪽하고 저희하고 콜센터를 이제 무상으로 기부를 하자. 그래서 지자체에 그 내용들을 알려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었고요.
대략 이렇습니다. 감염병 관리를 하는 대상자 모니터링을 하는데 AI가 전화를 거는 겁니다. 걸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이 하던 거를 기계가 하니까 업무 부하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신속하게 통화가 진행이 됩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 또 다시 걸고 하는 것들을 AI에다가 맡겨놓으면 한 바퀴 턴을 돌고 다시 전화를 안 받는 사람들한테 다시 걸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밑에 저희가 했던 것들 중에 그 AI 콜센터의 큰 장점들이 어떤 거가 있었냐면 한 번에 뭐 10,000콜, 20,000콜 그 콜이 리스트만큼 저희가 콜이 가능했고 그리고 기존의 AI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챗봇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음성 기반으로 했었었고요.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노약자분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나 이 디지털 기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쉽게 전화를 걸어서 할 수가 있었고 저희가 실제 이거를 운영했을 때 정말 새로운 사실은 기기나 디지털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받아들이는 게 빠른데 노인분들께서 오히려 대답은 너무 성실하게 잘해 주십니다. 아, 네, 안 아픕니다. 기침 안 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고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의 시스템 자체가 시나리오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태원 쪽 그때 코로나 집단했을 때도 저희가 그것도 진행을 했었는데 단순히 시나리오 수정만 하면 뭐 시스템 설계하고 구축할 것도 없이 바로 콜이 가능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시나리오 편집 도구가 있었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사람이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고 나서 통계를 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기침이 있었고 없었고 하는 걸 통계를 내고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저녁 되면 다 발표를 하죠. 몇 명이 각 지역별로 몇 명이 발생했는지 그거를 다 손으로 해야 되는 작업을 AI가 자동으로 다 통계를 냅니다. 열났다 했던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통계를 내니까 그때 저희가 오전에 콜을 돌리면 10,000콜을 돌리든 20,000콜을 돌리든 오후가 되면 통계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지자체에 그냥 전달만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기침, 발열, 각종 그 전문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그런 용어들도 쉽게 학습이 가능해서 상시 업데이트가 됐었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도 쉽게 붙일 수 있었던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자체에 쉽게 공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략 모양이 이렇습니다. 콜 명단은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고 이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통계 결과가 이제 리포팅이 되는데요. 아웃바운드 콜이라는 거는 전화를 건다는 겁니다. 인바운드를 전화를 받는 그 전화가 오면 전화를 걸어서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콜 시작되면 본인 확인하고 그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기타 증세들을 저희가 다 물어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갔었고요. 저희가 실제 어떻게 적용했었냐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4개월 정도의 어떤 통계만 저희가 지금 요번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도입한 곳은 이제 처음 전주 시작으로 해서 대구, 경북, 경기, 서울에서 이제 저희 콜센터를 사용을 했었고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언어도 중요한데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했었습니다. 이게 만약 AI 콜센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실제 그 통역이 가능한 직원들을 다 배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는 외국어에 대해서도 콜센터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언어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고 사실상 각 지자체별로 원하는 시나리오가 다 조금씩 틀렸습니다. 입국한 국가를 알고 싶은 지자체도 있으셨고요. 아니면 단순히 건강만 체크하길 원하시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런 각각 원하는 지자체별로 저희가 다 시나리오를 분리해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해외 입국자나 뭐 서울 이태원 그 당시 방문객들한테도 저희가 다 가이드 콜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AI 콜센터를 해서 저희가 그 K 방역에 어떤 결과들을 숫자적으로 좀 얻게 되었냐면요. 지금 이렇습니다. 다른 누적이나 하는 것들은 다 쌓이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하루에 몇 콜을 하는지는 각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이제 모이는 대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저희가 한 번에 최다 하루 동안 걸 콜수가
13,501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3,501명에게 저희가 전화를 했었었고요. 보통 콜 시나리오가 3분 미만입니다. 뭐 열이 나냐, 이제 본인 확인하고 열 나냐 이런 것들 물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 잘 씻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보건복지부 그쪽 콜 전화번호를 저희가 안내하는 거를 했었었는데요. 이 13,501통을 전화를 거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걸면 8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84시간을 3교대로 그냥 밤새 돌린다고 하면 3, 4일이 걸리고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열흘이 걸리는 것을 저희가 2시간 만에 콜을 돌리고 4시간 만에 통계까지 저희가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얻은 가치는 뭐냐라고 봤을 때 인공지능이 K-방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환경입니다. 움직이기 어려운 어떤 제한된 환경, 그 다음에 시간을 놓치면 되지 않는 적시에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시간적인 제한, 이런 부분에서 AI가 할 수 있었던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앱도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제 자가진단 앱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그런 것들이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죠.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관리 대상자가 사각지대 없이 저희가 콜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게 또 큰 소득이었고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내에 10,000통이고 20,000통이고 원하는 그 양을 다 소화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큰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면 접촉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안전한 비대면 근무 체계에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로 최근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뭐 사회 공헌 활동 저희가 무상으로 기부를 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에 일손을 덜어준 한 컴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었고요. 여기서 지금 AI 콜센터, 뭐 지금 제약, 의학에서는 어떤 형태로 활용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코로나를 하면서 저희가 얻은 핵심 포인트들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이 적어도 음성에 대한 부분은 많이 고도화가 돼 있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답변 인식률이 상당히 좋았다. 그 사용자도 보면은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률이 상당히 높아서 통계를 내기 좋았고, 그리고 시스템을 10,000통, 20,000통 계속 돌렸지만 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했고,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보이스 UX 최적화라는 건 뭐냐면요, 전화를 걸게 되면 전화 도중에 받은 사람이 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뭐라는 거야? 그리고 끊거나 듣는 거를 참지 못하고 끊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돌리면서 어떻게 이 전화 건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지 통화 성공률을 높이는 쪽으로도 많이 저희가 좀 집중해서 이번에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통화를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거를 또 데이터 학습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상당히 고도화를 했다는 부분이 이번에 큰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장표입니다. 이 서비스를 지금 코로나19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활용을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보건소나 어떤 지자체 분들이 상당히 피로도가 높은 상태에서도 저희가 조금 어떻게나 미력하나 좀 도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좀 얻어낸 그런 그 레슨 런드는 이것은 공공이나 복지 목적에 따라서도 좀 더 활용폭을 넓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나 독거노인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 식사는 잘 하셨는지, 지금 잘 계신지 그런 것들을 체크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돌봄에 대한 것도 전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어떤 기기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조금 소외되어 있는 쪽인데 그쪽에도 저희가 외국어로 그 콜을 할 수 있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케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번에 저희가 K 방역 관련해서 AI 콜센터로
뭐 확산을 막는다기보다는 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걸 빨리 통계내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통계를 빨리 내고 그 상황을 빨리 확인하는 쪽에 저희가 어떤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 AI 콜센터를 활용한 K 방역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